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2490포인트,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죠. 제가 이렇게 라인을 잡아드렸던 구간을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존에 라이브에서 얘기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다가 이번 주에 뭐라 그랬죠? 찌그덕, 특히 월요일은 쉬어갈 수가 있다. 정치 이슈의 해소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시가에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시세를 반락시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길면은 어제까지 조정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어제 생각보다 2차전 지향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일선도 깨먹고 21선도 깨먹고 아침부터 이렇게 5일선과 21선을 빠르게 당겨내는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오늘 의미있게 봤던 구간이 2470포인트의 5일선, 그리고 2480포인트의 21선 이렇게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미있게 봤던 구간이 2490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뭐 올 만큼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많이 올라와 준 거고,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추세를 돌파해 준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끌지 않고 61선 공략까지도 빠르게 나서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무슨 일들이 있었나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480불까지 가면서 미친 상승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브로드컴이 여태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3%대 하락을 보이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일부 시세 반락을 보이면서 쉬어가는 흐름에 대장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4일 연속 쉬고 있고요. 다우는 9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나스닥을 빼고는 실제로는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과 같이 횡보하다가 오늘 하루 반등한 모습이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내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봉 파티를 만들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9거래일 연속 쉬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도 상단 횡보를 하고 있죠. S&P 같은 경우는 보라 시그널이 있어서 계속해서 상단 제한이 걸리고 있다. 조만간에 S&P 같은 경우는 아마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로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S&P 쪽이 하락하면 나스닥도 일부 쉬어가는 모습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 반응을 하는지, 커플링이 될지 아니면 저가 매력으로 시가 방향하더라도 이렇게 땡겨 몰리는 모습, 오늘과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될지 그거는 다음 주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무난무난합니다. 무난무난하고 그냥 나스닥이 엄청나게 초강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월요일날 미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시장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색깔 티를 입었죠? 어제 네이비 색상의 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주춤주춤 거렸어요. 그런데 알파제는 오늘 왜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아침부터 준비를 했을까요? 이게 바로 시장을 보는 눈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의미있게 티셔츠도 살짝 생각하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이 재밌게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아니 뭐 가끔씩은 여러분 힘내라고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고요. 자, 미증시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브리핑을 위주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0.25bp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화가 되어 있고, 지금 파월 의장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25년도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누가 잡았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내년에 페드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지금 2번에서 3번 정도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도 파월 의장은 오늘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전망했을 때 한 2번 정도 시사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번까지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으면은 1월 달에는 금리 인하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도 25년도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게 라는 메시지 정도. 미국 증시도 경기 지표 같은 거 너무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나 S&P나 아니면 글로벌 지수를 봤을 때 나스닥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계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FOMC 이후에 이 FOMC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과연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요인인지 아니면 25년의 우려감을 보일지는 결과를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움직임이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특히 나스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한 힘으로 땡기기 위한 해석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 미국 시장 특히 PCE 지표 발표 있고요. 내일은 일본의 BOJ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로 시장이 막 흔들흔들 뭐 엄청난 충격 이런 건 아니고, 무난하게 개별 종목의 이슈로 종합지수는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뭐 비관적이나 긴장하거나 이러지 말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시장의 뉴스와 자산시장의 지표에서 잠시 멀어지자. 지금은 이런 지표들 멀리하고 우리 시장이 그냥 가격이 싼 거, 일단은 주식은 싸게 싸서 비싸게 파는 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나도 저렴하다. 그리고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외국인의 순매도는 1.2조 가량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패대기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증시 못 가는 것도 있는데, 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을 간략히 한번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을 잡아줬지만 이내 반락하면서 시세를 뱉어냈는데, 이거 매수를 한 게 알테오젠을 중간에 100억까지 매수를 했거든요. 100억까지 매수하다가 마지막에 또 100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00억 매도하다가 100억 다시 사줬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마감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아마도 외국인이 아침에는 흔들기를 알테오젠 가지고 진행한 거고, 또 중간에 시총 상위주인 에코프로 형제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급의 움직임들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선물 시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늘 한번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선물 동향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한번 설명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 장의 상황을 재현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아침에 1시간 가량의 프로그램과 선물의 매동이거든요. 아침에 선물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중간에 흔들기가 있었을 때 제가 요 라인만 넘어서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9시 초반부 지난 다음부터 엄청나게 시장 편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 프로그램을 열심히 잡아주는 걸 보고서, 오늘은 시장 괜찮겠구나, 뭐 2차전지가 어제는 좀 눌렀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시장을 엄청 누를 마음은 없구나, 이런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테슬라가 최근에 미친 듯이 올라서 $480까지 어제 올랐죠. 이런 논리를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잘 나갈 때 테슬라는 $100대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막 월가에서 목표가 $200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만나면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곽강을 받고 있죠. 우리 시장의 전기차나 2차전지 종목들도 하나의 테슬라와의 사이클, 관계,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테슬라가 뭐 스페이스 X나 아니면은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걸로 올랐다고 하는데, 또 주가 빠지면 전기차 때문에 빠졌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테슬라의 메인 사업은 역시나 전기차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테슬라가 먼저 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0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22년도에 이어지는 사이클에서, 5년 주기 사이클에서 소재주들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테마주도 그때 형성이 됐고요.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 약간 테마성이 있었죠. 아니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것들도 다 테마성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시차가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테슬라 이후에 우리 종목들이 올라야 되는데, 그 순서적으로 봤을 때 아침에 제가 남겨드린 얘기입니다. 딱 어제 얘기해서 드린 건데, 첫 번째는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한번 쭉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나서 200일선을 깨먹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LG엔솔이 박스권만 뚫어준다면 이제 2차전지 우리 시장으로도 훈풍이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LG엔솔, 코스피 2차전지, 그리고 나서 2차전지의 전반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씩 따라 붙을 겁니다. LG엔솔이 저렇게 가면 삼성 SDI도 열심히 따라 붙을 거고요. 그리고 누워있던 소재주들도 LG엔솔 움직이네 이러다가 박스를 돌파하는 순간 강하게 땅 치고 따라가는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는 논리를 얘기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업종에 대한 악재 뉴스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IRA 폐기 법안, 그리고 트럼프 정부 인수팀, 이런 쪽에서 보면, 제가 어제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 다 알고 있던 얘기였잖아요. 이거 11월 16일에 제가 콘텐츠 남겨드렸고, 11월 13일날 뉴스 나와서 계속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습니다. 이때는 2, 3일간 충격을 줬는데, 이 뉴스 새롭게 나오고 어제 하루 충격받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반등 시도를 남대로 2차전지 안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노출된 악재에 어느 정도 둔감하게 반응을 하기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트럼프 정부의 개별 협상을 고려한다거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번 주에 아마 전기차를 자체적으로 환급해 주겠다는 그런 법안들, 그리고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 금지법, 이런 거 아마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의 3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추종하는 7개 미국 주들이 있는데 이쪽까지 다 합하면 55%예요. 더군다나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곳들이 전부 다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IRA 폐기 법안이 통과되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 상원은커녕 하원에서부터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당장 뭐 2차 전지 포기해야 되냐, 그런 것들 아닌 것 같고, 그냥 행정명령 요런 것들 그냥 감당을 하는 정도일 거고, 지금은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악재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개별 협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은 힘이 없는 상태긴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다가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고요. 미국의 생산 기지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잘라낸다?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트럼프 정부의 공격 대상은 일단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광물 선점 효과, 이런 것들을 누르기 위함이기 때문에 패권 싸움이 연장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지금 배터리가 뭐 관세 일단 먹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뭐 관세에 대한 예외 조항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소화를 하는 과정에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이거 다 알던 뉴스고, 저도 한 달 전에 이렇게 콘텐츠도 만들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찌그덕 거리는 구간, 요게 월화수 나온 건데, 지금 이 라이브 때 설명드린 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베타제 분들께 브리핑 남겼던 거 보면은 지금은 반등 중 찌그덕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2470, 2480, 2490, 오늘은 2490까지 올라와서 마감하면 아주 굿굿이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조금 밀려서 2484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거 있고, 지금 뭐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인내의 시간이다. 그냥 가는 길에 계속 올라갈 수만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쉬어주는 구간이고, 뭐 알테오진이나 에코프로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다 시총 상위주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상위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쓰긴 했어요. 오늘 반도체가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리노공업이나 HPSP,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그래도 나름 버티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동시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코스피의 700포인트 돌파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시총 상위주는 재료가 있든 없든 자연 반등이라도 한 번씩은 강하게 쳐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뷰를 긍정적이게 본다면 겁먹고 그럴 시기는 아니고, 또 시총 상위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시장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당연히 주도업종이니까 주도업종 안에서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 조금 지켜보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코스피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2490포인트 터치까지는 가능했는데, 이제 내일까지 올려오면은 찌그덕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추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2650포인트 여기까지는 가볍게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한 7%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좌들 그냥 무난하게 또 한 15% 정도, 계좌가 20% 여기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코스닥은 더 탄력 있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스닥도 의미 있게 제가 자리를 잡아드리는 700포인트, 여기서도 반등 실패 이렇게 하고서 맞고 죽은 거거든요. 요번에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찌그덕 그리고 갈 수 있어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눌려봤자 22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가던지, 아니면 지금 돌파 시도 바로 하던지 그런 싸움인데, 오늘 5일선은 완벽하게 지지를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그냥 기회를 안 주고,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도망가는 모습 기대하고 싶다. 오늘 개인 투자들 열심히 떨궜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아침에는 이렇게 붙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는 털리는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시장 쭉 땡기니까 개인 투자는 결국에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심의 꼬임을 스마트머니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히 뭐 내려쳐가지고 기회 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애초에 여기서 원래 쓰리바닥 잡고서 그냥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도 요거 빠질 때, 정치 이슈 발생했을 때 안 빠진 거라는 거. 그리고 제약바이오 정도 3일째 200일선과 60일선이 겹치는 자리를 공략해 나가고 있는데요. 요거 눌렸다 가더라도, 아니면 그냥 가더라도 요 차이지 그냥 뚫기는 뚫을 것 같다. 방향성은 명확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박스권, 제약바이오도 이 박스권을 무난하게 돌파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까지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2차전지 얘기도 조금 많이 해봤는데 뭐 당장에 2차전지를 매수한다 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2차전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그리고 바닥권 확인,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구간이라서 계속해서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바이오로 돈 열심히 벌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바이오나 IT, 반도체로 돈 벌어서 이거 돈 버는 차입금 같은 경우는 2차전지를 저가 매수로 분할로 우리가 공략할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2차전지도 내년 초반쯤에는 이제 상당히 재밌는 구간이 올 거다. 그리고 양극재 수출 데이터를 봤더니 12월 달이 최저거든요. 그러면 이거 악재 반영할 거 다 반영했을 겁니다. 뭐 LNF 같은 경우가 25년도 1월이나 2월까지 재고가 조금 남을 것 같고,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4분기까지 양극재 재고 같은 거 다 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저렴해진 리튬으로 제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튬 가격이 조금만 띄워준다면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양극재 기업들이 개선세를 보인다라는 가정하에 셀 기업들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저가 모델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우리랑 관계는 없지만 모델 Q 저가 모델 나오고, 또 미국에서 GM이나 포드 이런 쪽에서도 전기차 신차 모델 출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캘리포니아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내년도에 18%까지 전기차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그나마도 벌금이 $5,000 정도인데 이제 이거 $20,000로 올라가요. 그래서 전기차 모델 출시랑 그리고 또 공장 확보 이런 거를 내년도가 이제 피크 타이밍으로 바바바바박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다. 미국도 투자를. 미국도 뭐 트럼프 정부 나오더라도 주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이 중책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이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트럼프 정부가, 여러분.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LG 엔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오늘 흐름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G 엔솔 같은 경우는 단기로 봤을 때도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뚫어내든지 아니면 뭐 뚫었다가 다시 눌렸다 가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뭐 그냥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추세의 저점을 만들어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제 만들었던 대로 이렇게 보면은 수렴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가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이 상단 돌파에 대한 가능성 볼 수 있고, 2차전지 한번 터닝이 나오는지 이런 거 지켜는 보자. 제가 어제 SK 하이닉스라도 비교해 드렸는데, SK 하이닉스도 저 땅바닥에서는 그 누구도 반도체 야 이거 답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지, 반도체가 이제 반등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하이닉스도 올라가니까 좋다지, 여기서 바닥 잡고 이렇게 올랐을 때는 야 이거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죠? 이 구간을 저점으로 이렇게 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랐습니다. 이 고가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LG 엔솔도요, 여러분 지금 봤을 때나 이렇게 땅바닥에 처박혀 있고 뭐 캐즘은 무슨 해소가 되냐, 캐즘 뭐 아직 멀었다, 2차전지 망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LG 엔솔 이거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네, 그것까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뭐 어제 실적에 대한 얘기도 쭉쭉쭉 해드렸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삼성 SDI가 나름대로 반등을 했는데, 삼성 SDI도 진짜 지겹도록 많이 빠졌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투자가 늦게 시작돼서 뭐 이런 비용적인 부담이 없었고, 여기서는 이제 노이즈 같은 게 있었어요. 막 뭐 유증한다 뭐 한다 소문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불식이 됐고, 또 호재성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노스볼트의 파산입니다. 삼성 SDI가 BMW랑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이쪽으로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노스볼트도 BMW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스볼트의 물량을 아마도 삼성 SDI가 거의 다 끌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뭐 SK 온도 수혜는 되겠지만, 그리고 독일 정부에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전기차 보조금을 줄지 말지 지금 논의 중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독일 정부에서 다시 한번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게 나오면은 유럽에서도 K배터리의 매출이 팍팍팍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유럽권에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바람에 K배터리가 많이 수요가 줄어들고 캐즘을 또 겪는 거였거든요. 근데 유럽이 살아난다면, 지금 실제로 북미에서는 당장 매출 발생한 거 원래부터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북미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북미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유럽의 매출 기지가 더 많았다는 거. 그래서 독일 정부의 보조금이 다시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이 노스볼트의 파산에 대한 수혜가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오는지, 이게 일단 기본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북미의 추가로 수익성이 확보되는지, 이런 미래 가치를 보고 2차전지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금 뭐 캐즘이다 뭐다 아니면 리튬 가격 막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아니면 트럼프한테 너무 꽂혀있거나 이런 걸 여러분이
조금 묵고 가야 된다.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에코프로빈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조금은 지금 담대하게 그냥 큰 그림을 보고서 이 차전지를 한번 구경해 보는 게 어떤가.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당장 막 풀면서 사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번 돈이 있으면 그런 걸 조금 매집하고, 예를 들어서 물렸던 종목 해지해가지고 돈을 조금 남겼어요. 그런 거 가지고 2000지 한번 슬슬 쳐다보자. 그리고 어느 순간 2000지가 튀어 오르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셀트리온이 스테키마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요즘에 주가만 안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업은 그냥 정상인데 주가만 내려찍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진펜트라의 침투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제가 셀트리온을 우리 플러스 종목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매입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격이 18만 5천원에서 19만원 요 사이거든요. 요 200일선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살짝 물렸다가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것도 금방이죠. 그리고 어느덧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벌써 20만원 언저리인데, 제가 보는 셀트리온은 진펜트라의 힘이 없이 지금의 상태로만으로도 일단은 제가 보는 건 24만원에서 26만원 요 정도는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셀트리온이 이렇게 출발을 하면은 다른 바이오들도 발작하면서 막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중의 밸런스를 잘 맞춰 놓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스테키마 바이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 이런 거 만들면서 CDMO에 대한 셀트리온의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미래 먹거리로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이 실린 수급이 생겼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거 눌린 거 자체가 좀 억울하다. 저도 이거 들어오면서 야 이게 빠지는 게 말이 되나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셀트리온이 노랑 시그널을 뽑아내고 나서나 올리는 겁니다. 진짜 세력이 요즘 이렇게 잔인해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털릴 만큼 털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물갈이 하면서 올린다. 와 진짜 잔인하죠. 그래서 요거 박스만 뚫어주면은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긍정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는 플랫폼 바이오가 이렇게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이런 식으로 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바이오도 일단은 요 중위 구간 한 20% 정도는 무난하게 빠른 상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플랫폼 바이오가 올라와야지 바이오도 훈풍이 불고, 그리고 코스닥 자체가 강세를 보일 수 있거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의 바이오가 포진이 되는데, 그러면 시가총액 바이오들 분명히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강했던 비만 치료제가 오늘 쉬어가는 모습 정도 보였어요. 어제 바이오테크에서 비만 치료제가 확실하게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분명히 추종하는 수급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격하는 수급에 대한 응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격하는 수급을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눌러버리겠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버나이트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뭔가 강요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AI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흐름이었죠.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가 뒤늦게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우원식 의장 테마주는 아침에 움직였고, 이재명 야당 대표 움직임도 있었고,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도 중간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정치 테마주는 역시나 중간에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움직였다가 시장이 막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정치 테마 또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정치 테마주는 안 하는 게 맞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면 이제 정치 테마주 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재미없는 장이었고, 2차전지가 아침에 조금 강세 보였고, 반도체가 뒤늦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반도체가 확실히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반도체도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된다. 제가 그래서 반도체 봐야 된다 강조 드리고 있는 거죠. 반도체를 포트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자동차였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조선주도 중간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강세 보이다가 윗꼬리 달고 밀린 모습 정도고, 금융주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코스피를 바스켓 매매하는 움직임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하는 매수세가 이어졌다. 시간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에게. 일단 도망가려는 움직임 보였고, 오늘 하이니스가 이 정도로 버틴 거면 굉장히 잘 버틴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반등을 조금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간의 기별도 안 가죠,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000지가 예전과는 다르게 뉴스에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전가판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건 그거예요. 시장 너무 우려감 있게 보지 말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바이오다. 바이오 일단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2000지는 어느 순간 바닥을 잡을지 일단 바닥 찍히는 거를 최대한 잘 잡아보자. 뭐 거기서 어떤 투자 관점을 봤을 때는 올라온 다음에 한번 쉬어줄 거예요. 그런데 요 올라오는 반등의 폭만 보더라도 상당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것도 공략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면 그냥 바이오 안에서 사이클 도는 거 이런 거 공략해도 무난하다. 오늘 뭐 내 종목이 안 올랐다고 우울해하실 거 없고요. 내일 시장은 빠진데 내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할 거 없습니다. 결국엔 지금은 키높이 맞추면서 시속 게임 하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종목이 빵 뛰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키 맞추기 작업이나
아니면은 챙길 거 챙기고 또 조절하는, 비중 조절하는 그런 움직임 정도만 살짝 만지면 되는 거고, 세팅만 잘해놓고 지금은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코스피가 여러분 올해 연간에 아직도 20% 마이너스 상태예요. 24년도 19.5% 빠졌는데 지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4거래일,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까지 하면 7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7거래일 남았을 동안 요 20% 정도 못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24년은 결국엔 마이너스로 마감할 겁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조금 더 기대감 가지고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또 아직 다 회복 못 하신 분들 당연히 많을 거예요. 이제 요거 올랐거든요. 700포인트도 못 올라갔어요. 24년도에 이 하락분을 분명히 25년도에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시장 한번 맹신하셔라. 기대해보자. 제가 보는 거는 일단 무난하게 코스닥도 800포인트까지는 공략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800포인트라고 하면 지금부터도 15%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계좌는 그러면 20%에서 최소한 20%에서 30%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지금도 개별 종목 얘기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개별 종목 이슈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 개별 종목 이슈들 분석하면서 투자 관점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